하겠습니다. 이항분포, 전기분포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원, 통계에서도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이죠. 통계적 추정. 특히 그 정규분포에서 사실은 이제까지 했던 건 다 요 추정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평균하고 분산을 쉽게 조사해서 알 수 있으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통.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뭐 몸무게 평균 재려고 하면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정치를 그냥 대충 몇 개만 조사해가지고 대충 때려서 추정하려고 그게 통계거든 사실. 모든 거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그런 워밍업이었다. 그래서 이 추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최근 2년간 수능에 다 추정 하나씩 나왔죠. 수능에 나옵니다.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이제까지 무슨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던 건 다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모집단에서 했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모집단과 표본 개념은 한번 읽어보는데 굉장히 쉬워. 초등학생도 다 이해될 건데요. 통계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라는 거는 다 조사하는 거 다. 아이돌 선호도 조사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조사하는 건데 표본조사는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거 조사할 때 지금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조사하다 보면 막 아이돌 바뀌잖아. 실제로 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돌이 바뀌어버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일도 있어.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키의 평균 조사 힘들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해. 중국 인구가 얼만데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표본이라는 거 샘플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전체에서 일부만을 딱 뽑아가지고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이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실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는데 그 중에서 표본은 뭐냐면은 모집단의 일부를 뽑은 거죠. 샘플. 그래서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미림여고의 모든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는데 한 반만 끄집어내가지고 30명을 끄집어내서 지금 30명 아니죠? 20명을 끄집어내서 그 표본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표본의 크기가 20인 거예요. 쉬운 예를 든 거고요. 그냥 표본의 크기 단어를 봐둬야 돼.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근데 이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반을 뽑을 수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학교에서 30명 뽑을 수 있고 그냥 한 번씩 뽑아서 재고 한 명을 뽑아서 재고 집에 보내고 다시 재고 뽑고 그러니까 이게 뽑는 사람이 복원될 수도 있고 복원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리고 뽑았을 때 그런 어떤 확률이 랜덤이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추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임의 추출 그리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분류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그냥 웬만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임의 추출, 복원 추출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걸 랜덤으로 뽑는 거죠.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이 임의 추출이고요. 복원 추출은 뭐냐면은 한번 뽑은 상태에서 공뽑기 해보죠. 공뽑기. 공에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공이 있는데 한번 랜덤으로 하나 임의 추출을 뽑아. 이거 봤다. 눈이다.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는 게 복원 추출이에요. 한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거.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고 그 다음에 또 뽑으면 다른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거. 실제로 근데 우리가 배우는 그 뒤에 통계적 추정단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임의 추출, 복원 추출의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건 없고. 그래서 별로 여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복원 추출일 때는 중복 순열, 비복원 추출일 때는
뭐 한 개씩 추출하면 순열이고 n개 추출하면 조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복원 추출에서도 보통은 30개의 표본을 추출하면 그 30개가 연정이 키만 30번 조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씩 30번 뽑는 게 다 복원 추출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도 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임의 추출, 랜덤으로 뽑고 복원 추출 한 번 뽑은 게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를 좀 더 봐야 돼. 여기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해서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를 하고 출구조사와 같이 당선자 예측하기 투표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조사.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하고 그 일부 그 표본을 몇 명을 조사할 거냐. 이게 표본의 크기 같은 거죠. 표본의 크기. 그리고 실제로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랬죠. 아까 아이돌 선호도 조사라든지 중국인들 키의 평균 조사 이런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개념 워밍업 단원이었다. 이 모집단이 뭐고 표본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그 평균 분산 다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인데 이제는 모집단 전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고 그 표본을 해서 그 모집단의 특히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거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다. 실제로 중요한 단원이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넘어가. 여기 봐봐. 한쪽. 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한쪽 딱 있어. 그냥 너 뭐 이런 용어는 아니야. 표본조사 뭐 모집단 이런 건 아니야. 물어봐주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냥 같이 풀어보죠. 다음 보기 중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 문제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믿으면 냈잖아. 가끔 나와 이상한 학교들. 가끔 나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어려워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또 틀려 이거는. 왜냐면은 나는 니은하고 디귿이 잘 어렵더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건전지를 다 까가지고 다 쓰면 어떻게 돼요? 건전지 언제 팔어? 못하지. 그러니까 건전지를 만약에 한 1만 개 만들었으면 100개만 까가지고 대충 우리 건전지는 이거 3시간 가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죠.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이 올해 우리 농장에서 수확한 모든 과일이 달콤한지를 보기에 다 먹냐? 다 먹으면 언제 팔아요? 안 되죠. 얘도 몇 개만 까서 먹어봐야지. 근데 니은 디귿은 틀려. 우리나라의 총 인구를 조사를 하려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 재봐야 돼. 싹 다 해야지. 그리고 몇 명인지 알 거냐. 아니면은 자동차 대수도 싹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뭐야. 답을 거꾸로 했잖아요. 반대로 했잖아요. 표본조사 적합한 거 어느 수업도 실패했네.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야 중국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중국의 총인구 조사는 할 수 있냐? 특정 시각에? 아니요. 할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자 이렇게. 출생신고도 가끔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들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래요 니은이.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걸.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걸로 합시다. 우리 중국이 아닙니다. 출생신고 이거 제대로 됐다는 그냥 이상적인 가정하에 넘어가고 한번 풀어. 이거 하나 더 하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틀리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틀려버려. 저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총 인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 낼 때도 네. 전수조사를 하나? 해요? 하지. 평균 낼 때. 그거 답안지 돌리기가 뭐 다 기계로 다 한 명 한 명 다 정승 나눠줘야 되는데 다 해가지고 평균 내지. 근데 그 전에 한다는 거야. 빨리 알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궁금하잖아. 1등급 몇 점인지. 그래서 학원들이 미친 듯이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빠가스터디 애들 불러가지고 막 자기 학원에 있는
1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대충 예상 등급해서 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통계적 추정인 거야. 그거 배우는 단원입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죠. 오늘 도현이가 코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5개의 숫자가 안쓰럽네 오늘따라. 왜 오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이 선생님 지금 마이크 삑삑거리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지금. 저 이게 좋거든요. 듣기가 편해졌지. 삑삑거리는 게 없어서. 야, 근데 무거워. 5개 적힌 공익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는데 야 1, 2, 3, 4, 5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 경우의 수 몇 가지냐? 5 곱하기 꺼내서 보고 넣고 5 곱하기 5 뭐야? 5파이 3. 3파이 5는 아니고요. 5파이 3입니다.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마다마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4가지. 복원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 없어지는 거야. 4가지, 마다마다 3가지. 아 이게 5P3 이런 얘기구나. 한 개씩 보면 그거고 순열이고 동시에 3개 추출하면은 5C3이죠. 조합. 근데 보통은 요걸 쓴다고 우리가 배우는 뒤에 단원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페이지였어요. 밑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 개어렵다 근데 이거 231번. 가끔 미립요거 같은 학교에서 이런 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한번 해봐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죠. 정신을 놓고 그냥 오랫동안 보지 않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다쳐요. 가볍게 풀어야겠다. 가볍게 풀어야 돼.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맞아요. 너무 깊게 생각한 도현이가 질문하죠. 디귿을 왜 조사? 몇 과목 동안 뽑아서 해놓지 않아? 디귿이 왜 안 되죠? 저는 자료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화해봤자 그럼 너 시청률 조사 뭐 이거 전화 오면 받아? 안 받잖아요. 시청률은 나오잖아요. 아니야 그거 전화로 돌리는 경우도 많지. 그거 우리가 TV 본다고 다 조사되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는 거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돼. 전화 와가지고 야 여보세요 요즘 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확실하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 힘들다고.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보는 시청률도 저렇게 전수조사 안 해. 우리가 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시청률. 그렇지. 연정이 나는데 대단해요. 안 하다. 저거 동그라미 쳤을 거야. 이미 몇 과목만 뽑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타이어 수명 조사는 쉽죠. 타이어를 다 끝까지 달아 떨어질 때까지 써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칼로 찢어봐가지고 수명 조사하는 거죠. 아니면 돌려가지고. 근데 병역 판정은 다 해야 돼. 이게 살짝 헷갈리는데 몇 명만 조사해가지고 뭐 너는 5급, 3급 주나? 그러면 너 쟤는 안 가? 다 가야 되는데 군대는 다 가야 되니까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수조사예요. 시청률 같은 거는 전수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살짝 어려워 이게 됐어. 수학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이거 어려워요. 어차피 수능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뭐야 이게 다 모가 들어갔잖아요. 모세요. 모집단도 있고 야 이제까지 했던 그 집단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이 모야 뭐. 원래 조사하려던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그냥 앞으로는 구분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하겠다. 그러니까 모평균은 그냥 이런 거죠.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모평균은 EX, 모분산은 VX,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똑같은 거야. 이제까지 했던 거. 이제까지 했던 게 다 뭐예요? 뭐. 이제까지 했던 게 뭐죠? 뭐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까지 하려던 그런 평균 같은 게 자료가 엄청 많아지면 조사가 어려우니까 표본을 끄집어 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 얘기인데요.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해.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야겠다. 어떻게 잡을까? 다 필요 없죠. 백지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가 갑자기 나오니까 뭔지 모르겠는데요. 스케일을 작게 할까 크게 할까 얘기할 때
전국의 수능 시험을 본다. 완전 크다. 모집단이다. 확률 변수 x를 성적이라고 하죠. 수학 성적이었다. 무서워. 평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분산도 있을 거야. 시험 끝났거든. 야, 수능 요즘 몇 명만 보냐? 몇 명 봐? 몇 명 봐? 우리 때 50만, 60만, 30만? 몰라, 30만 명이야? 이들 너무 줄었구나. 40만? 그 정도 될 것 같아. 40만? 우리 60만 이렇게만. 언제적이죠? 야, 여기 VX, 시그마 X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시험 끝났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대한 다 분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안 해봤을 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가스터디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A 학원에서 몇 명 끄집어낼까? 100명을 조사한 거야. 50만 명이래요. 50만이야? 수업 실패했잖아요. 저희는 60만이죠. 50만 3천 명. 왜 우린 60만 안 돼 너네? 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늘지 않아요? 그거 해서 저 정도라는 거 아니야? 재수생 지금 열띤 토론하고 있으니까 잠깐 시간 줄게. 얘기하고 있어봐. 몇 쪽이냐? 184쪽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00명만 A 학원에서 1000명만 끄집어내서 평균 내본 거예요 수학. 그러니까 평균이 52점이 나왔다고 하자. 요 52점이 뭘까요? 이 52점 A 학원에서 1000명만 끄집어내서 1000명이다 1000명 1000명을 끄집어내서 점수를 평균 내보니까 52점 나왔어.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근데 표본 평균 요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x바 짝대기 써가지고 x바라고 하면 스바. 메가스터디 같은 거보다 예를 들어서 메가 스터디에서 뭐 했다. x바가 52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1000명을 끄집어냈다는 거는 이게 표본의 크기인 거지. 네. 이게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으로 써요. n은 1000.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n은 1000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더니 52가 나왔다. 이게 표본 뭐라고? 평균이죠. 표본 평균. 표본의 크기가 1000인 표본의 평균인데 이거를 메가스터디만 한 게 아니지. 저기 바가스터디에서도 하고 스카이에드에서도 다 한단 말이야. 이게 다 딴 데서 하지. 종로학원에서 하고 그러면은 이게 표본 평균이 다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또 1000명 끄집어서 했더니 평균이 54가 나왔어. 여기서 또 1000명 끄집어서 했더니 평균이 50. 다른 거 할 때마다 1000명씩 끄집어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잖아요. 여기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표본 평균 자체가 변수가 되는 거야. 잠깐 수학 성적도 변수였지. x잖아. 그냥 이거는 수학 성적 x인데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x바라고 쓰게 되는데 얘도 달라. x바 1, x바 2, x바 3 이렇게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예요. 가까운데 n 값도 다르고. n 값은 똑같이 한다고 치자. 가정하고 1000명씩 계속 한다고 치자. 1000명씩 뽑아서 계속 평균을 냈다고 하는데 이 1000명을 어떻게 뽑냐면 임의 추출, 복원 추출. 랜덤으로 뽑고 한번 뽑았다가 이제 1000명 조사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 다시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 명만 1000명 뽑힐 수도 있다. 뭐 그런 건 됐고. 아무튼 그것만 기억해. 1000명을 뽑아서 평균 내고 꺼지세요 하고 또 1000명 뽑아서 평균 내고 꺼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표본 평균이 항상 달라지거든. 표본 평균이라는 게 변수가 돼요. 요 오늘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야.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이 x처럼 변수가 된다. 변하는 수야, 변수.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변수일 때 얘가 따르는 어떤 뭐 정규 분포라든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걸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평균이라든지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 분산이라든지 표본 평균이라는 거의 표준 편차라든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네. 다시 빨리겠지만 어쨌든 표본 평균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이 새로운 확률 변수로 등장한다. 제일 중요한 건 요 표본 평균입니다. 요게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X바 X바 표본 평균. 아, 여기 써 있잖아. 표본 평균. 다시 여기서 근데 잠깐 이런 거 나가기 전에 만약에 10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평균을 냈어. 1000명의 점수를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 쉽잖아요. 수학 점수. 그러면 이 1000명을 딱 뽑았을 때 여기 X1도 있고 X2도 있고 여기서 뽑은 거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 자료 1000개의 평균이 있다면은 이 1000명끼리의 분산도 있겠죠? 네. 그렇잖아. 그냥 1000명이야. 전국의 수험생들이 1000명 뽑아가지고 걔네 평균 시험 점수 평균 내면 그 1000명끼리의 평균이 있으니까 분산도 구할 수 있잖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표본 하나의 표본 내에서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은 S로 씁니다. S. S바 S 제곱참. S바. S 제곱으로 써요. 아가 아니구나. S바. 아, 표본 평균 S 제곱을 쓰고 표본 분산은 그러면 표본 분산이 있으면 표준 편차도 있겠죠. 걔는 스몰 s로 써. 벽 한번 봐봐. 저기 두 번째 줄까지 설명한 거다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알겠다. 이제 맨 왼쪽 줄은 뭐야? 모집단에 다시 써줄게.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이따 써줄게요. 온라인 학생들 안 보이죠? 온라인 학생 보죠? 열받죠? 그러면은 올바도 뭐든가 학원에 도윤이가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영희도 기다려요. 오늘 도윤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슬램덩크 너무 감동 먹은 거예요? 영혼이 가시질 않네. 슬램덩크 보다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거요? 주쌤의 클래스. 아 개 재밌잖아요. 가끔 연정이 나오잖아. 목소리만. 아무튼 이게 요 표본에서의 그냥 하나의 표본에서의 분산도 있을 수 있고 하나의 표본에서의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진 않아. 지금 다루는 거에선. 아무튼 근데 반드시 이따 나올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문제 풀 때 구분해야 되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다 지금. 요 이론 설명이 아니라 이게 다 문제 쓸 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쓰여요.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런 건데 이 표본 평균도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니까 이게 확률 변수로 한다면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사실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하거든. 통계 조사할 때는.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하자. 계속 하는 거야. 1000명 뽑아서 너 계속 하는 계속.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확률 변수인데 할 때마다 변하는 평균이지만 이런 짓을 만약에 계속 한다면 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값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EX바예요. EX바. 그리고 야 이거 잘 이해해야 된다. 표본 평균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잖아. 요 봐봐. 요 50이랑 54, 50 했는데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다면 얘랑 얘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요 안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0명씩 해서 끄집어내서 만약에 평균 낸 거 값이 달라진다면은 이 달라지는 값에 대한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서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분산도 생각할 수 있어. 요거랑 다른 거야. 1000명끼리 분산이 아니라고.
이 52라는 값하고 54라는 값하고 50이라는 값 할 때마다 다르잖아. 1000명 뽑아서 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 값들의 어떤 편차의 제곱 평균.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확률 분포에서의 분산.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책. 밑에 있구나. 이 3번을 보세요. 이거랑 달라.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의.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위에는 뭐야? 그냥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다르잖아.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걸 다 읽기 전에 9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오늘 좀 세련되게 해볼까? 빠밤. 처음 해보는 시도다. 떨린다 약간. 따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야, 기술력이 약간 좀 딸려가지고. 빠밤. 아주 혼란스럽죠. 머리가 어지러워. 아주 혼란스러운 9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기호로 정리하면 쉽거든요. 요거가 다라고 보면 돼요. 요 단원의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내가 조금 뜸들이고 있는데요. 이 9개를 정확하게 문제 속에서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쉽습니다. 근데 기호부터 해보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뭐죠?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뭐죠? 하면서 M이 근데 확률 변수가 보이게 쓰는 때는 EX 그리고 VX 시그마 X 이렇게 3개 썼었고요. 네. 확률 변수가 보이게 안 보이게 쓸 때도 있었죠. 새로운 표현이 있어. 이거 확률 변수가 안 보이게 썼을 때는 M이라고 쓰고 이거는 시그마 제곱. 요거는 너무나 개불편하잖아요. 이거 한 칸 차이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된다. 시그마 X는 이거는 시그마. 이거를 이 단어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제까지 하던 거 됐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0인 표본, 1000명 조사했다. 한 번만. 이 중에 한 번이라는 게 중요해. 1000명 그냥 한 번 조사해봤어요. 그때 나오는 평균이 뭐죠? 표본 평균인 거야. X바.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X바 1 같은 건데 한 번만 해 사실은 표본 조사를 미친 듯이 계속 할 뻔 뭐하러 표준 조사해. 그냥 다 조사하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면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을 알라고 지금 드는 거야. 그런 겁니다. 아무튼 한 번 조사를 했을 때 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죠. 그리고 한 번 1000명을 꺼냈을 때 거기서의 분산도 있겠지. 그 1000명끼리의 분산. 표본 분산 어떻게 쓰죠? S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보이게 쓰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 X바가 사실은 할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1000명을 끄집어내서 조사하는 그 과정을 만약에 또 한다면 하진 않겠지만 또 한다면 달라지는 변수잖아. 이 성적의 평균,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니까 얘가 따르는 또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어. 거기서의 평균을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돼서 확률 분포를 이룰 때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요렇게 9가지가 있어. 요 9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9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요 단원이 안 되거든요. 야, 여기까지만 배우고 잠깐 문제 보고 올까? 잠깐만. 네, 구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원에 문제 있는데요. 뭐 살아있는 교과서잖아. 다 외우잖아.
아직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딱 봤어. 요 필수예제 6번을 보면서 그냥 앞에 보면 돼요. 필수예제 6번?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가 뭔지를 맞춰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전구의 수명이 뭐냐? 전구의 수명. 이게 X죠. 네. 전구의 수명이 정규분포 따른다. 뭐 X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웬만하면 다 이미 추출 보고 추출이에요. 별로 고민할 필요 없고 100개. 이 100개가 뭘까? 여기 9개 중에 뭐죠? 안 써있죠. 100개는 표본의 크기죠. 플러스 N. 표본의 크기. 맞아. 표본의 크기 n이 되겠습니다.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라.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이었다. 여기까지.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100개를 까서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이니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1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바로 대학. 바로 대학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네. 도현이 중요한 건데 한번 좀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EX가 아니라고. 이젠. 뭐예요 이거는? 이건가? 아니. 야 100개만 까봤는데 어떻게 표본 평균을 어떻게 알아? 100개만 깠을 때 평균이 1000시간이라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X바 1인 거지. 맞아. X바 1, X바 2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인데 아무튼 표본 평균이야 그냥. 내가 한번 100개를 까서 조사한 표본의 평균이라고. 요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S. 아니에요 이게 S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요 상황에서 이제 9개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제로 100개 까가지고 평균 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예요. 그리고 그 100개에 대한 그 100개끼리의 평균이 있으면 분산도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잠깐만 이 9가지 한번 써봐. 9가지를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표를. 착. 그리고 한글로도 한번 써봐. 선생님 글씨를 못 써서 이렇게 띄워놨지만 한번 정리할 시간을 주겠어요. 써보는 거와 또 달라. 9개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공간이 크게 한번 해봐. 한글로도 한 번씩 다 써봅니다. 9가지를. 요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요 단어에서는. 시간 좀 준다. 잠깐 쉬겠어요. 5분간 휴식. 그 다음 내용은 금방 들어가. 요것만 알면. 이게 근데 헷갈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진짜 무겁다. 그립감이 별로야.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다 있죠? 수민이들인데 왜 수민이만 든 거세요?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잘 어울리죠? 야, 힘들었다. 이 9가지 설명하는데.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사실 개념이 알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별로 알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한 번에 그걸 어차피 심어봤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토리대로만 기억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복잡한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틀리는 거는 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구분 못해서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두 가지야. 확률 계산이 안 되든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어려운 거는 차차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뭐 필요하면 의문제기를 해주실 거예요. 막 뭐 표본 분산 구할 때 왜 n-1로 나누는지라든지 뭐 자유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건데 그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수능 준비하는데. 네,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복잡한 건 됐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문제 읽었을 때 이 9가지 구분 안 되면은 그거는 불가능해 수능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게 많어. 내가 제시하는 예시로만 기억합니다. 먼저 외운다. 표본 평균의 평균 있잖아.
예, 표본 평균을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해서 뭐가 두려워? 지금 엄마랑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있어 지금. 엄마랑 담임 선생님 상담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에 너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거냐? 잘했어요.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조용히 하시고요. 확률 변수 문 좀 닫아봐. 뒤에 거 뒤에 앞에 거.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오케이.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생각해 볼 때 일단 외워야 되는 거 고3이 얘는 항상 모평균하고 똑같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그냥 1000명씩 뽑아가지고 진짜 쉽게 1000명씩 뽑아서 평균 내고 집어넣고 다시 꺼지세요 하고 1000명 뽑아서 평균 내보고 꺼지세요 하고 계속하면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거의 평균은 모평균 비슷하겠죠. 계속 했다면. 물론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해. 표본 평균을 끄집어내는 걸 한 번만 해서 추정하려고 하는 거지 뭐 계속 할 거 뭐하러 이거 다 하지. 근데 계속 했을 때 그거의 기대값 표본 평균들이 숫자가 막 나오는데 그거에 또 평균을 내면 모평균하고 일치하겠죠. 정도로 알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이산확률 분포 상황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기대값인 그거가 모평균하고 똑같아지는 사례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예시를 통해서 이따 넣으면 돼. 이따가.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다. 됐죠? 하나. 그 다음 넣어야 될 건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얼만큼 작냐면 그냥 n분의 1만큼 작아.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건 이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실제로 수학 성적이 평균 50이었어. 예를 들어서 수능 봤는데 근데 끄집어내서 평균 조사, 표본 조사를 하면 한 번 했을 때 52 나오고 막 49 나오고 55 나오고 48 나오고 막 이러겠죠. 막 달라지겠죠. 할 때마다 다르잖아. 1000명의 평균은. 근데 하지만 모평은 좀 비슷하겠죠. 야, 평균 1점 나오겠냐? 1000명 끄집어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집단에는 이상한 애들 많어. 1점 맞고 100점 맞은 애 있어. 2점, 99. 얘네는 분산이 커요. 흩어진 정도가. 근데 이미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1000으로 해가지고 1000명의 표본 평균을 냈잖아. 이게 X바 1, X바 2 이런 식으로 냈거든. 평균 낸 값들을 가지고 또 평균을 낸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 평균 낸 값들은 이미 이런 1점, 2점, 90, 100점이 99는 없어. 이미 1000명을 끄집어내면 얼추 모평균에 가까워진 값들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분산이 확 줄어들지. 편차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얼만큼 줄어드느냐? 딱 n에 비례해서 줄어들어. 왜냐? 묻지 말라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는. 수식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면 돼. 근데 요건 이해하는데 좋죠.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분산은 모분산보다는 훨씬 작아질 것이다. 딱 n분의 1배 작아진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못 뻔하지.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쉬운 거 아니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참고로 이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은 비슷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비슷비슷합니다. 얘는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은 비슷해요. 비슷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생각해봐. 이게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한 바가지 펐어. 1000명의 소금물을 펐다. 1000명이요? 얼마나 짤까 보면은 원래 거랑 비슷하지. 똑같죠? 흩어진 정도가 비슷하지. 그 1000명끼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50만 명 있는데 그중에 1000명을 뽑아서 지들끼리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1000명 그냥 뽑으면 1점도 있고 100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는 서커스였잖아. 흩어진 정도는 비슷하다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다는 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약간 우기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분산이 아니라 표본분산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를 그냥 모분산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추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문제 풀다 보면 뭐 전구를 무슨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막 표본분산이 어쨌든 이렇게 나잖아. 그걸로 모분산으로 대체해서 쓸 거야.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추정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모분산을 구할 수가 없거든. 분산이라는 건 원래 평균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은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모평균을 지금 추정하는 거야. 이게 궁금해서 지금 하는 짓이야 다. 근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이것도 없죠. 모분산도 없다고. 평균이 모르면은 분산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따가 다음 단원에서 추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수식이 생겨.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얘를 표본 분산으로 비슷하니까 바꿔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은 똑같아. 어차피 같은 소금물에 같은 소금물 바가지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균 이미 낸 걸 가지고 또 평균 내는 거잖아. 그럼 이미 작아졌지. 흩어진 정도가 훨씬 작아지지. 딱 n배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면 벽에 써 있는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다 이해되죠? 저기 벽에 써 있잖아요. 얘네들은 같다라고 써 있고 표본 분산을 가지고 그냥 모분산으로 사용을 할 거다 앞으로.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까지 적어놓으세요 이제. 필기 그거. 잘했습니다. 선생님 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인 거 알죠? 하지만 요런 거는 표로 한번 딱 정리해두면 좋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드디어 벽에 써있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저거는 몰랐는데 벽화에는 문자 안 하는 게 보인다. 그렇지. 이집트의 고대 뭐 어떤 상형 문자를 해석한 기분이랄까. 갑골 문자. 갑골 문자. 너 오늘 그런 의미로 집에 가서 빗살무늬 톡에다 먹어라 밥을. 멋있잖아요. 민무늬 뭐 왜 웃는 거세요 지금 누가 아닌가? 웃는 건 줄 알았네. 또 재밌게 해준 줄 알았네 내가 여러분을. 야 이거 엄청난 소득이야. 요것만 머릿속에 다 넣으면 돼 오늘. 다 필요 없어. 거의 통계적 추정의 반이 이게 딱 여기까지가 반. 마지막 반은 신뢰도 해가 진짜 추정하는 거. 이게 딱 반이거든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으시고요. 그런 거 금방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넌 다음 시간에 알게 될 거야. 최면 같은 지금 있지 않아도 다 적었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나서 이제 책을 읽어보면 몇몇 문장은 뭔지 모르겠고 몇몇 문장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 안 한 몇몇 문장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자, 모평균, 모분산, 모평균은 알 거고 기호로 쓰는 법 6가지. EX, VX, 시그마 X 다 알죠? 네. 표본 평균은 이거 한번 읽어보죠.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이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그거를 x1, x2, xn이랬어요. 이거는 x바가 아니고 그냥 10명, 그러니까 1000명 끄집어냈을 때 성적들이에요. 그거를 평균을 또 내. 이들을 평균 내고 그럼 그들끼리의 분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한 번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용어는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의자가 들어가면 안 돼. 표본 표준 표준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x바, s제곱, s. 근데 한 번 했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x바 1 이렇게 하나의 값이죠. 네. 하나의 값.
근데 이 표본 평균은 얘를 평균 내는 건데 이렇게 나누면 되죠. 표본 분산은 이 편차, 표본 평균이 있다면은 x바 있다면 편차의 제곱에 평균 낼 때 왜 n-로 나누냐? 이런 거는 이제 알 필요가 없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꼭 얘기해라. 그때 알려줄게.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도 루트 씌운 거니까 이거는 왜 써놓은 거야? 쓸모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달라진 거 모르는 건 하나 있죠. n-로 나누는 거 몰라도 된다고 일단. 됐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 뭐야 이거. 오차를 줄이, 이 정도로만 안 되죠. 모분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지. 더 이상 알려두면 다치는 거고요. 모평균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을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값을 확률 변산이 중요한 얘기죠.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 하지만 실제로 조사할 때 한 번만 하지만 얘는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해서 그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해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다음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그 기호는 각각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 표본 평균의 CVX바인데 그거는 다음이 성립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냥 외우시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눠야 되고 모분산을 표본 평균의 편집은 루트 n 번씩 당연히 루트 씌운 거니까. 보충학습 원을 창조하면 몇 가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모평균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 다 성립한다.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했을 때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표본 평균이라는 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두면 개의 평균은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개의 평균은 2 뭐라고 써야 되죠? 2x바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여기는 vx바를 써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 자리야. 이거는 평균. 항상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써야 되는 자리인데 이 평균 대신에 뭘 썼죠 지금? m은 뭐죠? 모평균이잖아요. 시그마 제곱 뭐예요? 모분산. 모분산은 n으로 나눈 거 썼네. 아까 배운 공식이죠 그거.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 값이 얘랑 같고 이 값이 얘랑 같기 때문에 모분산은 n으로 나눈 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다 무슨 말인지. 원래 이 자리지만 아무튼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갖다가 너무 깔끔한 완벽한 풀이였잖아요. 풀이가 아니라 설명이었죠.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 충분히 표본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됐어요. 이런 거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규 분포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n보다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네가 정규 분포를 써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한 개도 없어 세상에. 무시해도 돼. 그냥 아무튼 다 정규분 쓰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Z 나오면 다 정규분 쓰면 되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요 보충학습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산확률 분포 상황에서 표본을 크기를 2로 해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새롭게 만들어 보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실제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모분산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좋은 예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 페이지를 풀고 나서 이게 굉장히 쉬워. 근데 좀 낚이면 안 돼. 이거 잘 나와. 내신에는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올 수 있죠. 수능에 나왔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죠. 지금 확통이 워낙 범위가 많은 데에 비해서는 문제가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음 페이지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냥 내가 읽고 뭔지만 맞추는 걸 해봅시다. 감잡기. 감만 잡으면 돼. 지금 이거 감 잡았잖아요. 오늘 배운 9개를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감을 한 개만 잡고 풀자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보기만 하자. 보기만 할 거야. 뭔 말인지. 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운전만해. 좋았잖아. 나 지금 맨날 그 얘기한다고 했는데 혼나잖아. 선생님 왜 이렇게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냐고. 주입이 됐어요. 그 노래 꼭 듣고 싶다고 그러고 애들 막. 그 노래 뭐예요? 듣고 싶어요. 뭐. 그거 모르더라고. 야 미안해요. 망했잖아 오늘 수업. 자, 요 마지막 거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귤의 무게. 귤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자. 이제 다 의심해야 돼요. 귤의 무게는 뭐죠? X. 확률 변수 같네요. 그게 표준 편차가 5. 이거는 뭘까? 시그마죠.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문제긴 해 이건. 이거 중요합니다. 평균을 알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평균을 안 알려줘. 다시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이 있어야 된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표준 편차 줬지. 그럼 평균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 평균이 적혀 있는 종이를 가려놓은 거죠. 문제 내려고 이게 안 보여주고 하고서 상황으로 낸 거다. 그렇게 보면 돼.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를 쏟은 게 아닐까요? 그런 거죠. 커피를 쏟았던 거죠. 맞아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 다이가 봐. 수확한 귤 n개를 이미 추출하여 n개를 이미 추출 어쩌고 하면 이 n이 뭐죠? 표본의 뭐? 에? 표본의 크기죠, 그냥. 네. 그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이었다. 이건 뭘까? X바. 이건 그냥 x바입니다. x바 원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근데 다음 시간만 해도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내가 ex바죠 하면은 바로 네 이렇게 하는 애 많아요, 세상에. 오늘 이거밖에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딱 n개를 추출해 가지고 무색을 조사했더니 이게 나왔다고 한다. 이거는 그냥 x바예요. x바 원 같은 거죠. 근데 이 x바라는 건 사실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추정하고 실력 이거는 다음 단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꺼지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롭게 할 건 없고 지난 단원 연습 열심히 하시고 이항분포까지. 그리고 확률이 좀 어려울 겁니다. 확률 좀 열심히 풀어야 돼요. 마프 시너지의 확률 텅텅 비어있으면 망한다 이번 시험. 확률 경우의 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로 따지면 중복조합 쪽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확률 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확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거는 사실 답이 없어. 여러분 문제 많이 풀고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형이 다 다르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